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서리 대신 흐리고 약간의 가을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자, 손 속에 손안의 신문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자 1면부터 보시죠. 1면은 보시는 것처럼 일단 국정감사를 강타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채용 비리 의혹, 이 의혹에 대한 소식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GM의 법인 분리 논란, 유치원 비리 사태 등 최근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1면에 등장해 있습니다. 신문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은요, 어제 열린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GM의 2대 주주죠, 산업은행에 대한 여야의 질타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GM 본사 측의 연구개발 조직 법인 분리 계획을 산업은행이 미리 알고도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라는 논란인 것이죠. 자, 의원들의 지적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좌측에 있는 바로 이분입니다. 이동걸 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인을 분할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먹튀라는 것은 근거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런 발언이 나오자 여야 의원들 모두 산은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죠. 일부 의원들은 이 회장이 마치 GM의 대변인인 것처럼 답변한다라고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워딩 그대로만 놓고 본다면 틀린 지적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로 가봅니다. 동아일보는 토지와 단독주택, 아파트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따져보는 기획기사를 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요? 자, 보시죠. 일단 공시가가 실제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서 얼마나 비중이 되느냐라는 걸 따져봤는데 우선은 지역별 편차가 컸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표를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별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통계치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역을 한번 보시죠. 서울과 다른 지방 지역, 서울과 대전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에 비해서 공시가율이 73%, 74% 정도라면 경남, 울산 같은 다른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50%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유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은 주택 거래가 한참 뜸하겠죠. 자, 주택 유형별로 한번 따져볼까요? 아파트도 있고요, 단독주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를 놓고 보니까요, 정규 평균 현실화율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 64억짜리 주택이 있는데 공시가격을 따져봤더니 16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기사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공공기관 고용비리 의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이 확산되고 있고, 자, 여기에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등에서도 친인척 채용 사례가 새로 확인됐다라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 역시 이 표를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표를 통해서 보시는 친인척 채용 사례들은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미 확인이 된 것들입니다. 꽤 많죠? 13개 기관 모두 365명이라고 합니다. 따지고 보니까 1년에 1명꼴로 이런 채용이 있었군요. 사진 보시죠. 야3당 원내대표들입니다.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 기사를 보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야당의 공세가 매우 거셉니다. 모든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대상자 모두 국정조사하자라는 게 야3당의 주장인데요. 그 기사를 다음 기사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어제 야3당이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전 기사에서 봤던 야3당 원내대표들 똑같이 보고 계시죠? 자,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서 야당들이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채용 비리를 전면에 내세우려고 하죠.
자, 대여 정치 공세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엔 경제 파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분양형 호텔 사업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자, 분양형 호텔 사업 문제점을 꼬집고 있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2012년에 이와 관련된 규제가 한때 풀리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가 한때 유행처럼 번졌었습니다. 이 분양형 호텔 투자. 자, 이게 왜 투자가 붐이 일어섰냐? 당시에 중국 단체 관광객들, 동남아 단체 관광객들 몰려오면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국내 호텔 수요가 폭발하게 되고 지금 있는 공급으로는 모자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호텔 공급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분석 때문에 유행처럼 번졌던 게 바로 분양형 호텔이죠. 말 그대로 호텔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객실마다 분양을 하는 형태입니다. 자, 전국 450곳 이상 13만여 객실이 이 분양에 팔려 나갔는데, 자, 문제가 하나둘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아시겠죠? 가까이 비춰주십시오. 자, 중국 단체 관광객 줄어들었죠. 객실 가동률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자 계약 이행 못하고 부도가 나거나 공사가 중단된 곳이 생기면서, 자, 보시는 것처럼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와서 지금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항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서야 뒷북 대응책에 나선다고 하는군요.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인데요. 한겨레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 던진 질문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피의자는 신상이 공개가 됐지만 이 피의자는요, 앞으로 2주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되고요. 이 정신감정 결과 만약 심신미약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법원에서 감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죠. 청와대 청원 게시판 같은 데 곳에 보면 감형을 해줘서는 안 된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분노의 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 법원은 무조건 심신미약이라고 감형을 해주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그다음에 사건의 경중을 판단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법원이 감형을 해준다.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은 이 심신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손 속에 손 안의 신문 마치겠습니다.